말은 우물물을 마시다가 주인 김태수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무언가를 끌어내고 있었다. 김태수 살바도르 바스퀘스는 아침에 쓴 커피를 마시며 부엌 창문으로 별이 루세로가 또다시 집 뒤편에 있는 오래된 돌 우물로 향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네 번째 아침이었다. 별이는 마구간 옆에 새로 설치한 급수대는 완전히 무시했다. 김태수를 가장 당혹스럽게 만든 것은 별이의 이상한 행동이었다. 별이는 버려진 우물로 걸어갈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누군가와 대화라도 하는 듯 나지막이 울면서 오랜 시간 그곳에 머물렀다. 어제 김태수가 확인하러 다가갔을 때 마른 돌 난간에 앞발을 올리고 어두운 물속으로 목을 길게 뻗으며 마치 우물 바닥에 있는 무언가에 닿으려는 듯했다. 김태수는 빈 찻잔을 낡은 나무 탁자 위에 놓고 깊은 한숨을 쉬었다. 58세의 나이로 그는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이 고택에서 많은 이상한 일을 보았지만 말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처음이었다. 별이는 항상 온순하고 예측 가능한 동물이었으며 수년 동안 정해진 일상을 순순히 따랐다. 그의 4,000평12헥타르 규모의 농장은 경상북도 내륙, 안동과 예천 사이에 있는 완만한 구릉지대에 위치했으며 그의 가족은 3대째 한우를 키워왔다. 한때 번성했던 사업은 이제 비온 뒤 잡초처럼 자라나는 빛과의 힘겨운 싸움으로 변모했다. 김태수는 밀짚 모자를 쓰고 우물 쪽으로 걸어갔다. 별이가 그곳에서 무엇에 그토록 끌리는지 알아내기로 결심했다. 말이 그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마치 인사하듯 부드럽게 울었지만 우물 옆에 이상한 자세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무슨 일이야? 내 친구야. 저 아래에서 뭘 보고 있니? 김태수는 말의 목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별이는 주둥이로 어두운 수면에 거의 닿을 듯 머리를 숙였다. 김태수는 돌 난간 위로 몸을 숙여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처음에는 고인 물에 흐릿하게 비친 흐린 하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눈이 우물 속의 어둠에 익숙해지자 그는 바닥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무언가를 발견했다. 도대체 저게 뭐야? 그는 눈을 부릅뜨고 더 잘 보려고 속삭였다. 그 물체는 금속이거나 니스칠한 가죽 같았고 우물 바닥까지 닿는 희미한 빛을 반사하고 있었다. 그것은 돌벽 가까이에 있었는데 우연히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일부러 그곳에 놓인 듯한 위치였다. 김태수는 밧줄과 손전등을 찾으러 집으로 돌아왔다. 아내 박미경, 과달루페. 그가 부엌을 지나 장비를 찾는 동안 빵 반죽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 밧줄 가지고 어디 가요? 김서방? 그녀는 반죽을 힘껏 치대며 시선도 들지 않고 물었다. 별이가 낡은 우물 근처에서 이상하게 행동하고 있어. 저 아래에 별이의 주의를 끄는 무언가가 있어. 그는 손전등이 작동하는지 확인하며 대답했다. 박미경은 반죽하던 손을 멈추고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남편을 32년 동안 알고 지냈고 정말 특이한 일이 아니라면 남편이 동물의 이상한 행동에 신경 쓰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당신, 저 우물로 내려갈 생각은 아니죠. 저게 15m는 될 텐데. 그녀는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말했다. 안 내려갈 거야, 여보. 그냥 손전등으로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그가 대답했지만 그녀는 그의 목소리에서 우물 바닥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내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할 것이라는 결의를 읽었다. 그가 다시 우물로 돌아왔을 때 별이는 마치 경계를 서는 것처럼 여전히 같은 자세로 있었다. 김태수는 밧줄 한쪽 끝을 근처 나무 줄기에 묶고 손전등을 켜서 우물 바닥으로 빗줄기를 비추었다. 그가 본 것은 숨 막히는 광경이었다. 그것은 그가 생각했던 단순한 빛나는 물체가 아니었다. 그것은 검은색의 겉보기에는 방수 처리된 가죽 가방으로 어떤 종류의 고리나 걸쇠로 돌벽의 돌출부에 매달려 있었다. 이게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거지? 그는 그 발견을 처리하려고 중얼거렸다. 그 우물은 아버지가 집 근처에 새로운 지하수 우물을 뚫으라고 명령한 후 20년 이상 버려져 있었다. 그 이후로 아무도 그 물을 사용하지 않았고 그 물은 우물을 채우는 지하 샘물 덕분에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었다. 김태수는 밧줄의 다른 쪽 끝을 허리에 묶고 천천히 내려가기 시작했다. 돌벽은 미끄럽고 매끄러워 극도의 주의가 필요했다. 별이는 주인이 우물의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며 불안하게 울었다. 하강은 영원처럼 느껴졌다. 한 발짝 내려갈 때마다 김태수는 공기가 더 차갑고 습해지는 것을 느꼈다. 마침내 가방 근처에 도착했을 때 그는 그것이 교묘한 고리와 밧줄 시스템으로 고정되어 있어 비가 올 때 수위가 올라가도 물에 닿지 않게 유지된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조심스럽게 매듭을 풀고 가방을 해방시켰다. 가방은 크기에 비해 놀랍도록 무거웠고 두꺼운 가죽으로 만들어졌으며
어떤 물질로 처리되어 완전히 방수되었다. 최근에 그곳에 놓인 것처럼 손상의 흔적은 없었다. 올라가는 것은 내려가는 것보다 더 힘들었다. 김태수는 자신의 무게와 수수께끼의 가방 무게를 모두 끌어올리기 위해 여분의 힘을 사용해야 했다. 마침내 우물에서 나왔을 때 박미경은 걱정으로 얼굴이 상기된 채 그에게 달려왔다. 내가 그 우물로 내려가지 말랬잖아요. 김서방. 다칠 수도 있었잖아요. 그녀는 소리쳤지만 그녀의 짜증은 그의 손에 들린 가방을 보자 호기심으로 바뀌었다. 저 아래에 있던 걸 꺼냈어. 그는 물건을 보여주며 말했다. 별이는 저기에 무언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야. 두 사람은 집의 대문으로 걸어갔고 김태수는 가방을 나무 탁자 위에 놓았다. 잠금 장치는 고풍스러웠지만 여전히 완벽하게 작동했다. 떨리는 손으로 그는 천천히 그것을 열었다. 안에는 두꺼운 비닐로 조심스럽게 포장된 서류 더미, 약간 누렇게 변한 사진 몇 장, 그리고 붉은 봉인으로 봉인된 편지 한 통이 있었다. 김태수는 15년 전에 돌아가신 외할머니 김순옥, 이그나시아의 우아한 필체를 즉시 알아보았다. 이거 순옥 할머니 편지야. 박미경은 그 시대의 고택 본체 앞에 서 있는 젊은 여자를 보여주는 사진 한 장을 들고 중얼거렸다. 김태수는 봉인된 편지를 조심스럽게 열었다. 종이는 비닐 포장으로 습기로부터 보호되어 완벽한 상태였다. 그는 큰 소리로 읽기 시작했다. 나의 사랑하는 손자 태수에게. 네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마침내 나의 비밀, 은닉처를 발견했다는 뜻이다. 나는 언젠가 네가 이 정보가 필요할 것이라는 것을 항상 알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보관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장소를 선택했단다. 김태수의 목소리는 계속 읽으면서 떨렸다. 할머니의 말씀은 긴급함과 신비함이 가득한 채 종이에서 튀어나오는 듯했다. 박미경은 그의 옆에 앉아 두 사람 모두 고인의 메시지의 모든 단어를 흡수했다. 이 가방에 있는 서류들은 네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 그것들은 우리 농장이 우리가 항상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넓게 확장된다는 것을 증명한단다. 내 할아버지 김복동은 네가 책임감에 대해 걱정할까봐 원래 상속 서류에 대해 나에게 말하고 싶지 않아 했다. 김태수와 박미경은 의미심장한 시선을 교환했다. 만약 농장이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로 더 크다면 그들을 괴롭히던 재정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내 할아버지가 영원한 안식으로 떠나기 직전에 다락방에 숨겨진 서류들을 발견했을 때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단다. 우리 가족은 낙동강까지 뻗어있는 땅에 대한 권리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는 농장 동쪽의 두 언덕과 우리가 항상 이웃 장만복, 옥타비오의 소유라고 믿었던 전체 평야를 포함한다. 김태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할머니가 언급한 땅은 광대하고 가치가 있었으며 특히 강 근처의 평야는 가축 사육과 농업에 이상적이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들은 토지라는 형태로 엄청난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는 욕심 많은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우리 것인 것을 빼앗으려 할까봐 이 서류들을 숨겼단다. 장만복은 항상 우리 농장에 많은 관심을 보였고 그가 작다고 믿었던 땅에 대해 너무 관대한 것처럼 보이는 제안을 해왔다. 이제 나는 그 이유를 안다. 이웃 장만복에 대한 언급은 김태수에게 불쾌한 기억을 떠올렸다. 지난 몇 달 동안 그 남자는 농장을 사려는 시도를 강화했으며 심지어 재산에 대한 점진적인 침범 시도처럼 보이는 제휴를 제안하기도 했다. 친애하는 청취자 여러분, 이야기가 즐거우시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무엇보다도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이제 막 시작하는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나는 네가 이 정보를 현명하게 사용할 것이라고 믿는다. 나의 사랑하는 손자야, 우리 땅은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오래 지속되는 무언가를 건설하기 위해 열심히 일한 여러 세대의 유산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렴. 타인의 야망이 그토록 많은 사랑과 희생으로 건설된 것을 파괴하도록 허용하지 마라. 김태수는 눈물을 글썽이며 편지 읽기를 마쳤다. 그의 할머니 순옥은 항상 현명하고 직관적인 여성이었지만 그는 그녀가 가족 농장에 대해 그토록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조심스러운 손으로 그는 서류가 들어있는 비닐 봉투를 열었다. 첫 번째는 증조 할아버지가 지역의 파산한 장교에게서 땅을 샀던 1923년 날짜의 원본 토지 등기였다. 거기에 설명된 숫자는 인상적이었다. 49,148헥타르. 그가 알고 있던 서류에 항상 나와 있던 4,000평이 아니었다. 여보, 여기 봐요. 그는 등기에 있는 숫자를 가리키며 외쳤다. 우리 땅은 49,000평이야. 4,000평이 아니라.
박미경은 그 정보를 처리하려고 눈을 크게 떴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들은 항상 소유하고 있다고 믿었던 작은 고난의 농장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가장 큰 농장 중 하나를 소유하고 있었다. 두 번째 서류는 경계석과 경계에 대한 정확한 주석이 있는 손으로 그린 농장 상세 지도였다. 김태수는 일부 참고 지점은 알아보았지만 다른 많은 지점은 항상 이웃의 소유라고 여겼던 지역까지 확장되어 있었다. 여기 이 강이요. 그는 지도에 있는 파란 선을 가리키며 말했다. 장만복 씨 농장을 지나는 개울인데 이 지도에 따르면 개울이 우리 경계 안에 있어요. 박미경은 지도를 주의 깊게 살폈다. 그녀는 수십 년 동안 그 땅을 걸어 다녔기 때문에 남편만큼이나 그 땅을 잘 알고 있었다. 지도에 표시된 많은 지점들은 그녀에게 친숙했지만 그들이 항상 다른 사람의 소유라고 믿었던 지역에 위치해 있었다. 세 번째 서류는 당시 공증인의 서명과 원본 인장이 찍힌 공증등록증명서 사본이었다. 모든 것이 진짜 같고 공식적이었으며 위조나 변조의 흔적이 없었다. 김서방, 박미경은 놀라움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서류들이 사실이라면 장만복 씨는 수십 년 동안 우리 땅에서 소를 키우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 의미는 엄청났다. 장만복은 자기 것이 아닌 땅을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재산의 실제 규모에 대한 가족의 무지함을 이용하여 불법적으로 사업을 확장해왔던 것이다. 김태수는 탁자에서 일어나 앞마당 가장자리로 걸어가 시야가 닿는 곳까지 뻗어있는 땅을 바라보았다. 그가 지금 보는 모든 것이 합법적으로 그의 것일 수 있었으며 그가 항상 전체 재산이라고 생각했던 집 주변의 몇 헥타르뿐만이 아니었다. 이 상황을 더 잘 이해해야 해. 그는 중얼거렸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땅의 실제 규모를 전혀 몰랐을 수 있지? 박미경은 서류들을 조심스럽게 모아 보호 비닐에 다시 포장했다. 그 발견은 흥미진진했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만약 그들이 그토록 광대한 땅에 대한 권리를 정말로 소유하고 있다면 그들은 그것을 되찾기 위해 복잡한 법적 싸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었다. 할머니는 정말 현명한 분이셨어요. 그녀가 말했다. 그분이 그 서류들을 숨겼다면 그렇게 할 만한 심각한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김태수는 할머니의 신중한 성격을 기억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순옥은 항상 관찰력이 있었고 특히 토지 거래에 있어서는 의심이 많았다. 그는 왜 그녀가 그 발견에 대해 비밀을 지켰는지 이해하기 시작했다. 차가 다가오는 소리가 그들을 현재의 현실로 되돌렸다. 그것은 할머니의 편지에서 언급된 이웃 장만복이었다. 그들이 방금 발견한 것을 고려할 때 그의 도착 시점은 거의 초자연적으로 보였다. 김태수는 박미경에게 서둘러 모든 서류를 집안에 호기심 많은 눈으로부터 멀리 치우라고 지시했다. 그들은 누구에게도 그들의 발견을 공개하기 전에 어떻게 진행할지 신중하게 생각해야 했다. 장만복은 넓은 미소를 지으며 트럭에서 내려 김태수의 가장 친한 친구인 것처럼 손을 흔들며 인사했다. 그는 65세의 건장한 남자로 항상 그 지역의 소박한 시골 분위기와 대조되는 값비싼 옷을 입고 있었다. 좋은 아침이네, 김태수. 여기는 잘 지내고 있나? 그는 확신에 찬 걸음으로 현관으로 걸어오며 소리쳤다. 좋은 아침입니다, 장만복 씨. 김태수는 자신이 느끼는 긴장에도 불구하고 목소리를 중립적으로 유지하려고 노력하며 대답했다. 지난주에 내가 자네에게 했던 제안에 대해 이야기하러 왔네. 장만복은 초대받지 않고 현관 계단을 올라오며 말했다. 상황을 더 생각해봤는데 20%를 더 올려줄 수 있네. 장만복의 제안은 김태수가 소유하고 있다고 믿었던 4,000평에 대해 항상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던 금액으로 전체 농장을 매입하는 것이었다. 이제 자신의 땅의 실제 규모를 알게 된 김태수에게 그 제안은 터무니없이 낮았다. 아직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장만복 씨. 김태수는 이웃의 반응을 주의 깊게 관찰하며 대답했다. 보게, 내 친구야. 장만복은 허락 없이 현관 의자 중 하나에 앉으며 말했다. 자네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네. 이 제안이 자네의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 줄 수 있을 거야. 장만복의 집요함에는 김태수를 깊이 불편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 남자는 가족의 재정적 어려움에 대해 너무 많은 세부 사항을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고 마치 그들의 상황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는 것 같았다. 내 재정 상황에 대해 그렇게 많이 아십니까? 김태수는 방어적인 어조를 숨기지 못하고 물었다. 장만복은 크게 웃었지만 김태수는 그 웃음이 남자의 눈에 닿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것은 사람들이 민감한 상황에서 발각되었을 때 사용하는 억지 웃음이었다. 에이, 김태수. 이 지역 사람들은 소규모 농장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네.
개인적인 일은 아닐세. 그가 대답했지만 그 대답은 회피적으로 들렸다. 그런데 왜 하필 내 농장에 그렇게 관심이 많으십니까? 김태수가 다시 물었다. 그 질문은 장만복을 불편하게 만든 것 같았다. 그는 몇 초 동안 김태수의 직접적인 시선을 피하고 의자에서 자세를 바꾼 후에 대답했다. 내 땅과 가까워서 위치가 좋네. 내 사업 관리가 더 쉬워질 테지. 그가 말했지만 그 설명은 연습한 것처럼 들렸다. 박미경은 커피 쟁반을 들고 부엌 문에 나타났지만 김태수는 그녀가 대화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두 사람은 장만복이 눈치채지 못하게 재빨리 시선을 교환했다. 커피 고마워요, 박 여사. 장만복은 찻잔을 받으며 말했다. 박 여사도 농장을 파는 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죠? 걱정거리가 줄어들 테니. 박미경은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않고 커피를 따랐지만 김태수는 그녀의 움직임에서 긴장감을 감지했다. 그녀는 장만복의 의도에 대해 그만큼이나 의심하고 있었다. 장만복 씨. 김태수는 가설을 시험하기로 결정하고 말했다. 우리 할머니 순옥을 아셨죠? 그 질문은 이웃을 놀라게 했다. 그는 커피에 살짝 목이 메었고 평소보다 더 오래 대답하는데 시간이 걸렸다. 물론 알았지. 그분은 매우 흥미로운 분이셨지. 그는 이상하게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어떤 면에서 흥미로웠습니까? 김태수가 캐물었다. 아, 자네도 알지 않나. 그분 세대의 여자들은 얼마나 의심이 많았는지. 항상 누군가 자신들을 속이려고 한다고 생각했지. 장만복이 대답했지만 그 논평은 아마도 의도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드러내는 것처럼 들렸다. 김태수는 짜증을 느꼈다. 그의 할머니는 이유 없이 단순히 의심이 많았던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중요한 무언가를 발견했고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장만복이 그녀에 대해 경멸적으로 말하는 어조는 이 이야기에 더 많은 것이 있다는 그의 의심을 확신시켜 주었다. 그분이 조심하는 것은 당연했어요. 김태수는 이웃의 반응을 주의 깊게 관찰하며 말했다. 장만복은 커피를 재빨리 마시고 의자에서 일어났으며 갑자기 떠나고 싶어하는 것처럼 보였다. 자, 내 제안에 대해 생각해보게, 김태수. 하지만 너무 오래 결정하지는 말게. 그런 기회는 항상 오는 것이 아닐세. 그는 트럭 쪽으로 걸어가며 말했다. 무슨 급한 일이라도 있습니까, 장만복 씨? 김태수는 그와 동행하며 물었다. 특별히 급한 일은 없네. 그냥 다른 사업이 진행 중일 뿐이야. 그가 대답했지만 그 설명은 김태수를 납득시키지 못했다. 장만복이 먼지 구름을 남기고 떠난 후 김태수와 박미경은 부엌에 모여 상황을 논의했다. 그들이 서류를 발견한 직후에 이웃이 방문한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닌 것 같았다. 당신이 할머니를 언급했을 때 그 사람이 얼마나 긴장했는지 눈치챘어요? 박미경이 물었다. 네, 눈치챘어요. 그리고 그는 우리 재정 상황에 대해 알아야 할 것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는 것도 깨달았고요. 김태수가 대답했다. 두 사람은 잠시 동안 침묵하며 발견의 의미와 장만복의 반응을 처리했다.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보다 이 이야기에 훨씬 더 많은 것이 있다는 것은 분명했다. 김서방, 박미경은 누군가 듣고 있을까봐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이 서류들을 이해하려면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야 할 것 같아요. 김태수는 동의했다. 그 상황은 그들이 혼자 해결하려고 하기에는 너무 복잡했다. 그들은 서류를 검토하고 어떻게 진행할지 조언해줄 농지 문제에 특화된 변호사가 필요했다. 예천에 있는 이 변호사님께 전화해봐야겠어요. 그가 말했다. 그분이 몇 년 전에 동료 최 씨의 경계 문제에 도움을 주셨다고 들었어요. 이한결 변호사 리치, 알레한드로 카스타니에다는 농지법에 특화된 정직하고 유능한 변호사로 그 지역에서 알려져 있었다. 김태수는 그의 업무, 특히 민감한 사건에서의 그의 신중함에 대해 좋은 평판을 들었다. 김태수가 전화를 하는 동안 박미경은 오래된 사진들과 할머니의 편지를 포함하여 모든 서류를 폴더에 정리했다. 그녀는 그들이 그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길의 시작에 서 있다고 느꼈다. 이한결 변호사와의 전화통화는 짧았지만 고무적이었다. 변호사는 다음 날 오후 예천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서류를 검토하는 데 동의했다. 그가 김태수가 한 사건에 대한 예비 설명을 듣고 흥미를 느낀 것 같았다. 내일 오후 2시에 모든 것을 보고 싶대요. 김태수는 전화를 끊으며 말했다. 이런 종류의 사건이 드물지는 않지만 매우 신중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고 하더군요. 나머지 하루는 천천히 지나갔다. 김태수는 동물들을 돌보는 평소의 일상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그의 마음은 끊임없이 발견의 의미로 되돌아갔다. 그가 주변의 땅을 볼 때마다 그는 자신의 농장의 새로운 경계가 어디에 있을지 상상하려고 노력했다.
박미경은 모든 세부 사항에 익숙해지기 위해 모든 서류를 여러 번 검토했다. 그녀는 또한 여전히 존재하는 참고 지점을 식별하려고 노력하며 오래된 사진들을 주의 깊게 연구했다. 밤이 되자 두 사람은 다음 단계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현관에 앉았다. 별이는 우물까지 김태수를 안내하는 신비로운 임무를 완수한 것처럼 근처 목초지에서 조용히 풀을 뜯고 있었다. 별이가 우물 안에 뭐가 있는지 알고 있었다고 생각해요? 박미경은 말을 관찰하며 물었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는 나에게 무언가를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아. 김태수가 대답했다. 마치 할머니가 자신의 비밀을 지킬 수호자를 남겨둔 것 같아요. 그 아이디어는 환상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두 사람 모두 단순한 우연 이상의 무언가와 연결되어 있다고 느꼈다. 우물에서 가방을 발견한 것은 할머니 순옥이 신중하게 계획한 계획의 일부인 것처럼 보였다. 다음 날 아침, 김태수와 박미경은 예천으로 여행을 떠날 준비를 했다. 그들은 모든 서류를 가죽 폴더에 넣고 그들이 없는 동안 집이 안전할 것인지 확인했다. 이한결 변호사의 사무실은 도시의 역사 중심가에 있는 조용한 거리에 있었고 진중함과 전통이 느껴지는 복원된 한옥에 자리 잡고 있었다. 비서는 그들을 친절하게 맞이하고 대기실로 안내했다. 이 변호사가 그들을 맞이했을 때 김태수는 변호사의 젊음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는 나이든 남자를 예상했지만 이 변호사는 40대 초반으로 잘 정리된 갈색 머리와 신뢰를 주는 똑똑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다. 김태수 씨, 박미경 씨,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는 튼튼한 나무 책상 앞에 있는 편안한 의자 2개를 가리키며 말했다. 김태수는 별이의 이상한 행동을 발견한 것부터 우물에서 가방을 찾은 것까지 이야기를 시작했다. 이 변호사는 가끔 메모를 하고 세부 사항에 진정한 관심을 보이면서 주의 깊게 들었다. 서류를 검토해도 될까요? 김태수가 이야기를 마쳤을 때 변호사가 물었다. 박미경은 폴더를 열고 각 서류를 이 변호사에게 조심스럽게 건넸다. 그는 먼저 원본 등기를 검토했고 돋보기를 사용하여 서명과 인장의 세부 사항을 확인했다. 이 등기는 진짜인 것 같습니다. 그는 전문적인 주의를 기울여 종이를 연구하며 중얼거렸다. 종이의 종류, 잉크, 인장, 모든 것이 표시된 기간과 일치합니다. 그런 다음 그는 손으로 그린 지도를 검토하며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던 그 지역의 현대 지도와 비교했다. 그가 표시된 경계와 경계석을 분석하는 동안 그의 눈썹은 여러 번 치켜 올라갔다. 이 지도가 정확하다면 그는 심각한 표정으로 김태수를 바라보며 말했다. 두 분은 현재 등록된 것보다 훨씬 더 큰 재산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두려워하거나 기대하는 바로 그겁니다. 김태수는 그 발견이 축복이 될지 저주가 될지 확신하지 못한 채 대답했다. 이 변호사는 거의 1시간 동안 서류를 계속 검토하며 상호 확인을 하고 자세한 메모를 했다. 가끔 그는 서류에 언급된 물리적 경계석과 참고 지점에 대해 구체적인 질문을 했다. 두 분에게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호사가 마침내 말했다. 이 서류들은 합법적으로 보이며 확인되면 두 분이 현재 등록된 면적보다 훨씬 더 큰 지역의 소유자임을 입증합니다. 그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박미경이 물었다. 그것은 누군가 어느 시점에 두 분의 재산에 대한 공식 기록을 변경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변호사가 설명했다. 이것은 행정상의 오류로 발생했을 수도 있고 고의적인 행동으로 발생했을 수도 있습니다. 고의적인 행동의 가능성은 김태수의 심장을 빠르게 뛰게 했다. 만약 누군가 고의로 그의 재산 기록을 변경했다면 그것은 심각한 법적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기 행위였다. 이 서류들이 유효하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김태수가 물었다. 먼저 등기소 기록 보관소에서 원본 등기 기록이 존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할머니의 지도에 표시된 경계석과 경계를 확인하기 위해 측량 조사를 할 것입니다. 변호사가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수첩을 들고 다음 며칠 동안 자신의 가용성을 확인했다. 그는 이 사건에 대해 진정으로 열정적인 것처럼 보였고 마치 그의 전문 분야에서 이런 종류의 사건이 드물고 도전적인 것처럼 보였다. 내일 바로 확인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가 말했다. 하지만 경고해야 합니다. 만약 두 분이 정말로 그 땅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이 발견에 이의를 제기하려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이웃 장만복 같은 사람들 말입니까? 김태수는 자신의 의심을 언급하기로 결정하고 물었다. 정확합니다. 그 땅을 사용하거나 그 땅으로부터 이익을 얻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현 상태를 유지하는 데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이 변호사가 확인했다.
변호사는 토지 회수 사건은 항상 복잡하며 시효, 제3자의 선해, 기타 복잡한 법적 측면과 관련된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들이 땅에 대한 합법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과정은 길고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었다. 이 전체 과정의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박미경은 이미 빠듯한 가족 재정을 걱정하며 물었다. 이 변호사는 대답하기 전에 잠시 생각했다. 그는 재정적 비용뿐만 아니라 사건의 위험과 이점도 계산하고 있는 것 같았다. 성공 보수를 기준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그가 마침내 말했다. 이것은 우리가 땅을 회수하는 경우에만 회수된 가치의 일정 비율을 청구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제안은 공정했고 이 변호사가 사건의 타당성을 믿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가 결과의 일정 비율을 받고 일할 의향이 있다는 것은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음을 의미했다. 아내와 상의해 봐야겠습니다. 김태수가 말했다. 우리 가족에게 중요한 결정입니다. 물론입니다. 필요한 시간을 가지세요. 이 변호사가 대답했다. 하지만 우리가 행동하지 않고 더 많은 시간을 보낼수록 두 분의 주장을 증명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이 변호사는 자신의 기록을 위해 모든 서류를 복사하고 원본을 김태수와 박미경에게 돌려주었다. 그는 그들이 자신을 고용하기로 결정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자신의 전문적인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예비 확인을 시작하겠다고 약속했다. 고택으로 돌아오는 길에 김태수와 박미경은 발견의 모든 의미에 대해 철저히 논의했다. 귀중한 땅을 되찾을 가능성은 유혹적이었지만 그들은 또한 직면할 수 있는 법적 복잡성을 두려워했다. 만약 우리가 계속 진행하기로 결정한다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바뀔 거예요. 박미경이 말했다. 별이가 우물을 우리에게 보여준 날부터 이미 바뀌었어. 김태수가 대답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위해 싸울 것인지 아니면 아무 일도 없었던 척할 것인지 결정하기만 하면 돼. 그들이 집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장만복이 그 장소의 주인인 것처럼 의자 중 하나에 앉아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변호사와의 상담 직후에 그의 존재는 운명의 신호처럼 보였다. 안녕하세요, 친구들. 어디 다녀오셨나요? 그는 불안감을 완전히 숨기지 못하는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몇 가지 일로 읍내에 다녀왔습니다. 김태수가 모호하게 대답했다. 어떤 종류의 일이요? 장만복은 단지 호기심이 많은 것처럼 보이려고 노력하며 캐물었다. 김태수와 박미경은 재빨리 시선을 교환했다. 그들의 움직임을 알고 싶어하는 장만복의 집요함은 그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상황에 더 많이 연루되어 있다는 그들의 의심을 확신시켜 주었다. 개인적인 일입니다. 김태수가 단호하게 말했다. 장만복은 구체적인 정보를 얻지 못할 것임을 깨닫고 전술을 바꿨다. 그는 의자에서 일어나 마치 공식적인 제안을 하려는 듯 더 형식적인 자세를 취했다. 사실 자네 농장에 대한 최종 제안을 하러 왔네. 그가 말했다. 이전 제안의 2배를 주겠네. 현금으로, 복잡한 것 없이. 그 제안은 갑작스러운 관대함에 김태수를 놀라게 했다. 장만복은 불과 이틀 만에 제안을 20%에서 2배로 늘렸다. 이 급격한 가치 상승에는 뭔가 매우 이상한 점이 있었다. 왜 그렇게 서두르십니까, 장만복 씨? 그리고 왜 갑자기 제안을 2배로 늘리셨습니까? 김태수가 의심스럽게 물었다. 사업 기회가 생겨서 내 사업을 빠르게 확장해야 하네. 그가 대답했지만 그 설명은 억지스러웠다. 박미경은 조용히 대화를 관찰하며 장만복의 작은 신경질적인 신호를 알아차렸다. 온화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마에 땀이 나는 것, 손의 불안한 움직임, 직접적인 접촉을 피하는 시선. 어떤 종류의 사업 기회입니까? 김태수가 캐물었다. 소고기 수출 일세. 이 지역에 새로운 도축장이 생겨서 아주 좋은 가격을 지불하고 있네. 장만복이 재빨리 말했다. 김태수는 지역 소고기 시장을 잘 알고 있었고 그 지역에 새로운 도축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장만복의 거짓말은 명백했고 그의 농장에 대한 그의 관심 뒤에 숨겨진 동기가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당신의 제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태수가 외교적으로 말했다. 얼마나 시간이 필요합니까? 장만복은 이제 분명히 불안해하는 목소리로 물었다.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만큼이요. 김태수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장만복은 즉각적인 답변을 얻지 못할 것임을 깨닫고 다시 트럭으로 향했다. 떠나기 전에 그는 마지막으로 김태수를 향해 돌아섰다. 너무 오래 걸리지는 말게. 그런 기회는 기다려주지 않으니. 그가 조언이라기보다는 위협처럼 들리는 어조로 말했다. 장만복이 떠난 후 김태수와 박미경은 현관에 앉아 그날의 사건들을 처리했다. 그들의 변호사 방문과 장만복에 증가된 제안,
사이의 우연의 일치는 너무 구체적이어서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그는 무언가를 알고 있어요. 박미경이 말했다. 우리가 읍내에서 돌아온 직후에 제한을 2배로 늘린 것은 우연일 수 없어요. 동의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도축장 이야기는 노골적인 거짓말입니다. 김태수가 대답했다. 나는 그가 우리 농장에 대해 정말로 무엇을 알고 있는지 알아내야 합니다. 두 사람은 이 변호사의 제안을 수락하고 서류 확인 절차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장만복의 반응은 그들이 발견할 중요한 무언가가 있다는 그들의 확신을 더욱 강화시켰을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이한결 변호사로부터 흥미로운 소식이 전해졌다. 그의 등기소 기록 보관소에서의 예비 확인은 농장 이력에 대한 우려스러운 정보를 밝혀냈다. 수년 동안 당신 농장 서류에 여러 번 변경된 기록을 찾았습니다. 그가 전화로 말했다. 등록된 면적을 점진적으로 줄이기 위한 체계적인 수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누가 수정을 했습니까? 김태수가 물었다. 아직 조사 중이지만 모든 것이 의문스러운 대리인을 통해 승인되었습니다. 변호사가 대답했다. 그 대리인들을 더 자세히 조사해야 합니다. 이 변호사는 다음 날 회의를 잡았고 그가 발견한 불규칙성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가져오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상황에 대한 완전한 그림을 가질 때까지 김태수와 박미경이 아무에게도 조사에 대해 언급하지 말 것을 제안했다. 그날 나머지 시간 동안 김태수는 항상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땅을 걸어다니며 그의 농장의 진정한 경계가 어디에 있을지 상상하려고 노력했다. 할머니의 지도는 그가 경계를 확인하기 위해 찾아야 할 경계석을 표시하고 있었다. 박미경은 가방에서 발견한 오래된 사진들을 검토하며 현재의 풍경과 비교하며 시간을 보냈다. 일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건물과 경계석을 보여주었지만 농장의 원래 규모를 확립하는 데 유용할 수 있었다. 오후에 낯선 트럭 한 대가 농장에 도착했다. 운전자는 자신을 그 지역의 농장주들과 제휴하는 데 관심이 있는 광산회사의 대표라고 소개한 깔끔한 옷차림의 남자였다. 제 이름은 왕건우 게라르도 라이즈입니다. 그는 세련된 명함을 건네며 말했다. 에메랄드 광업 미네라 시에라 에스메랄다를 대표하며 가능한 제휴를 위해 이 지역을 매핑하고 있습니다. 김태수는 명함을 검토했고 특수용지와 양각 인쇄로 전문적인 품질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 회사는 합법적으로 보였지만 방문 시점이 의심스러웠다. 어떤 종류의 제휴입니까? 김태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점토와 모래채굴을 위한 지하 탐사입니다. 우리는 지표면의 농업 활동을 방해하지 않고 탐사 권리에 대해 잘 지불합니다. 왕건우가 설명했다. 그 제안은 흥미로웠지만 김태수는 이 변호사의 섣부른 결정을 내리지 말라는 조언을 기억했다. 만약 그의 농장이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실제로 더 크다면 어떤 종류의 광업 계약도 땅의 실제 규모를 기반으로 해야 했다.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김태수가 말했다. 나중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왕건우는 그 대답에 실망한 듯 보였지만 전문적인 예의를 유지했다. 그는 회사가 그 지역에서 일반적인 조사를 하고 있으며 몇 주 안에 구체적인 제안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왕건우가 떠난 후 김태수는 박미경이 그 명함을 관심 있게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녀는 남자들이 이야기하는 동안 자료를 주의 깊게 연구했다. 이 명함은 제가 들어본 적 없는 회사치고는 너무 정교해요. 그녀가 말했다. 그리고 그는 우리 농장이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었다는 것을 눈치챘어요. 길을 물어볼 필요도 없었죠. 박미경의 관찰은 적절했다. 왕건우는 주저하지 않고 바로 본체로 왔는데 마치 그 농장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 지역에서 일반적인 조사를 하는 사람에게는 너무 구체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았다. 이 회사를 인터넷으로 검색해 봐야겠어요. 김태수는 거실에 보관하고 있는 오래된 컴퓨터로 향하며 말했다. 에메랄드 광업에 대한 검색 결과는 제한적이었다. 기본적인 정보가 있는 전문적인 웹사이트는 있었지만 회사에 대한 독립적인 참고 자료는 거의 없었다. 그 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회사치고는 온라인 존재감이 놀라울 정도로 작았다. 뭔가 잘못됐어요. 박미경은 김태수의 어깨 너머로 읽으며 중얼거렸다. 진지한 광산회사는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야 해요. 두 사람은 농장의 상황을 완전히 명확히 할 때까지 어떤 제안이나 계약에도 극도로 신중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장만복이 매입을 주장하며 나타나고 광산회사가 제휴를 제안하며 나타난 동시 출연은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조직적인 것처럼 보였다. 그날 밤 김태수는 잠을 이루기 어려웠다. 그의 마음은 지난 며칠 동안의 모든 정보와 발견을 끊임없이 처리하고 있었다. 별이가 발견한 가방은
그들의 삶을 완전히 바꿀 일련의 사건들을 촉발시켰다. 박미경도 불안했고 창문과 문이 잘 닫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여러 번 일어났다. 그들이 감시당하거나 감시당하고 있다는 느낌이 시간마다 커지고 있었다. 친애하는 청취자 여러분, 이야기가 즐거우시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무엇보다도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이제 막 시작하는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태수는 목초지에서 별이가 불안하게 우는 소리에 잠에서 깼다. 그가 창밖을 내다보았을 때 그는 말이 무언가에 놀란 것처럼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흥분한 것을 보았다. 그는 재빨리 옷을 입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하러 나갔다. 별이는 그에게 달려왔고 무언가를 보거나 느꼈음에 분명히 당황했다. 무슨 일이야? 친구야, 뭐가 널 괴롭히는 거야? 김태수는 말에 목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별이는 김태수를 농장 경계 근처 지역으로 안내했고 그곳에서 김태수는 부드러운 흙에 최근의 타이어 자국을 발견했다. 누군가 밤사이에 그곳에 있었고 아마도 농장을 관찰하거나 조사했을 것이다. 그 자국은 넓은 타이어 자국으로 아마도 트럭이나 지프의 자국일 것이다. 차량이 새벽 동안 농장 전체를 따라 이동한 것처럼 울타리를 따라 뻗어 있었다. 김태수는 그 자국이 주된 길에서 사라지는 곳까지 따라갔다. 밤에 조사를 한 사람이 누구든지 그 지역을 잘 알고 있었고 정확히 어디를 찾아야 하는지 알고 있었다. 여보, 그는 재빨리 집으로 돌아오며 소리쳤다. 이리 와서 이거 봐요. 그는 아내에게 그 자국을 보여주었고 별이가 어떻게 그 발견으로 그를 안내했는지 설명했다. 박미경의 얼굴 표정은 호기심에서 진짜 걱정으로 바뀌었다. 누군가 밤에 우리 농장을 조사하고 있어요. 그녀가 말했다. 이건 좋은 징조가 될 수 없어요. 두 사람은 즉시 이 변호사에게 전화하여 사건을 보고하기로 결정했다. 변호사는 그 소식에 걱정하는 것 같았고 보안 예방 조치를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그들은 분명히 두 분이 농장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는지 평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변호사가 말했다. 이것은 중요한 이해관계가 걸려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줍니다. 변호사는 그날 아침에 긴급 회의를 잡았고 그가 조사하는 동안 발견한 중요한 정보를 가져오겠다고 약속했다. 전화상의 그의 목소리는 긴급함과 우려를 전달했다. 읍내로 갈 준비를 하는 동안 김태수와 박미경은 원본 서류를 안전한 장소에 다시 숨기기로 결정했다. 만약 누군가 농장을 조사하고 있다면 그들은 증거를 훔치기 위해 침입을 시도할 수 있었다. 박미경은 할머니가 그것들을 숨겼던 같은 장소인 우물 안에 종이들을 보관할 것을 제안했다. 그 아이러니는 완벽했다. 비밀을 드러냈던 장소가 또한 그들을 보호할 수도 있었다. 할머니가 만들었던 것과 같은 밧줄과 도르래 시스템을 사용하여 김태수는 다시 우물로 내려가 새로운 방수 포장에 서류 사본을 숨겼다. 원본은 집안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되었다. 이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소식은 그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흥미로웠다. 변호사는 그 지역의 여러 농장 기록에서 유사한 방법을 따르는 체계적인 변경 패턴을 발견했다. 당신들 농장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탁자 위에 서류 더미를 보여주며 설명했다. 적어도 그 지역의 다른 5가구가 같은 수법의 피해자였습니다. 어떤 종류의 수법입니까? 김태수가 물었다. 항상 원래 면적을 줄이는 점진적인 재산 기록 변경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가족들이 상당한 땅을 잃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했습니다. 변호사가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여러 농장이 수년 동안 어떻게 체계적으로 축소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비교 지도를 보여주었다. 그 패턴은 일관되었다. 누적되면 상당한 토지 손실을 초래하는 작은 연간 변경. 누가 배후에 있습니까? 박미경이 물었다. 아직 조사 중이지만 모든 변경은 같은 부동산 등록 대행사 게스터 디트라미트를 통해 처리되었습니다. 이 변호사가 대답했다. 박경민 치프리아노 페랄타이라는 이름의 남자로 20년 이상 이 지역에서 일했습니다. 박경민이라는 이름은 김태수에게 낯설지 않았다. 그는 아버지가 토지 문서에 대한 대화에서 그 대행사를 언급했던 것을 어렴풋이 기억했고 항상 불신의 표정이었다. 우리 아버지가 그 박경민을 알았습니다. 김태수가 말했다. 아버지는 그를 좋아하지 않았지만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이 변호사는 그의 발견을 계속 설명했다. 박경민은 5년 전에 은퇴했지만 활동 기간 동안 그는 그 지역의 수백 개의 농장에서 변경을 처리했다. 흥미로운 점은 그 변경으로 손실된 모든 땅이 특정 농장에 추가되었다는 것입니다. 변호사가 말했다. 주로 장만복 씨 농장이죠. 그 폭로는 번개처럼 김태수를 강타했다.
장만복은 그들의 땅 상황에 대해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겉으로는 그의 농장을 줄인 사기 수법의 주요 수혜자였다. 장만복 씨가 우리 땅을 훔쳤다는 말씀이십니까? 박미경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물었다. 아직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하지만 증거는 불법적인 토지 이전의 체계적인 패턴을 시사합니다. 변호사는 주장을 확실하게 입증하기 위해 더 많은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확실한 증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농지 사기 사건은 복잡했고 논란의 여지가 없는 증거가 필요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김태수가 물었다. 먼저 다른 피해 가족들에게 연락할 것입니다. 이 변호사가 말했다. 만약 우리가 모든 피해자를 모을 수 있다면 훨씬 더 강력한 사건을 갖게 될 것입니다. 변호사는 또한 할머니 순옥의 지도에 표시된 경계석을 사용하여 농장에 대한 상세한 측량 조사를 하기 위해 측량사를 고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것은 그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물리적 증거를 제공할 것이다. 그 측량 조사의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박미경이 물었다. 비용이 많이 들지만 제가 수임료의 일부로 비용을 선납할 수 있습니다. 이 변호사가 대답했다. 우리가 사건에서 이기면 책임자들로부터 모든 것을 회수할 것입니다. 그 제안은 관대했고 이 변호사가 사건의 타당성을 굳게 믿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의 자신의 자원을 투자할 의향은 그가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김태수와 박미경은 즉시 그 제안을 수락했다. 다른 가족들이 같은 수법의 피해자였다는 것을 발견한 것은 그들을 덜 고립된 느낌이 들게 했고 그들의 성공 가능성에 대해 더 자신감을 갖게 했다. 고택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들은 이 변호사의 폭로의 의미에 대해 철저히 논의했다. 장만복이 정말로 그들의 땅을 불법적으로 전유했다면 그가 농장을 사려는 집요함은 사악한 의미를 띠었다. 그는 남아있는 것을 사서 원래 땅이 더 많았다는 어떤 증거도 제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박미경이 말했다. 그리고 아마도 우리가 완전한 진실을 발견하기 전에 그렇게 하려고 할 것입니다. 김태수가 동의했다. 그들이 집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별이가 다시 우물 근처에서 흥분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말이 혼자가 아니었다. 한 나이 든 여자가 우물 가장자리에 앉아 말과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 여자는 그들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일어섰다. 김태수는 그녀를 마을 시장에서 어렴풋이 알아보았지만 그녀의 이름은 몰랐다. 그녀는 70대 정도로 보였고 흰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으며 소박한 옷을 입고 있었다. 실례합니다. 그녀는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제 이름은 최정혜, 비에트리스, AD입니다. 저는 40년 넘게 이웃 농장에 살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최 여사님. 김태수가 정중하게 대답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사실 저는 두 분을 돕기 위해 왔습니다. 그녀는 누군가 듣고 있을까봐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두 분이 농장 문제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주장은 김태수와 박미경을 놀라게 했다. 그들은 그들의 발견을 누설하지 않으려고 조심했지만 겉으로는 소문이 시골 공동체에 빠르게 퍼졌다. 누가 당신에게 말했습니까? 박미경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저에게는 제 정보원들이 있습니다. 최정혜는 신비로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저는 두 분에게 유용할 수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왔습니다. 최정혜는 계속하기 전에 주변을 불안하게 둘러보았고 마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공유하는데 실제 위험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 제가 아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지만 우리는 사적으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녀가 말했다. 어떤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김태수와 박미경은 재빨리 서로를 바라보았고 최정혜의 도착이 이 변호사와의 회의 직후에 이루어진 것이 최근 며칠 동안 그들을 표시했던 동기화된 사건들 중 또 다른 하나처럼 보인다는 것을 받아들였다. 부엌에서 이야기합시다. 박미경은 최정혜를 집 안으로 안내하며 말했다. 부엌 탁자 주위에 자리를 잡고 커피를 마시며 문을 닫자 최정혜는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수년간의 조용한 관찰이 담겨 단호했다. 저는 두 분의 할머니 순옥과 아주 잘 알았습니다. 그녀는 시작했다. 우리는 가까운 친구였고 그분은 장만복과 그 지역의 다른 사람들에 대한 자신의 걱정을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할머니에 대한 언급은 김태수가 앞으로 몸을 숙이게 했고 최정혜의 말에 완전히 주의를 기울였다. 순옥의 생각과 두려움에 대한 어떤 정보라도 현재 상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할 수 있었다. 어떤 종류의 걱정이었습니까? 그가 물었다. 순옥은 장만복이 그 지역의 여러 농장 기록에서
불법적인 변경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최정혜가 설명했다. 그분은 증거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공개적으로 신고하면 가족의 안전을 두려워했습니다. 그 폭로는 그들이 발전시킨 의심을 확인시켜 주었지만 또한 그들의 할머니가 우물의 서류를 숨기기 전에 어려운 딜레마에 직면했음을 드러냈다. 그분이 어떤 종류의 증거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박미경이 물었다. 문서, 사진, 대화 기록. 순옥은 매우 꼼꼼했습니다. 최정혜가 대답했다. 그분은 장만복이 등기소에 부패한 공무원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는 증거를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최정혜는 순옥이 우물의 모든 것을 숨기기로 결정하기 전에 증거를 수집하는데 몇 달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섣부른 신고가 가족에 대한 보복으로 이어질까봐 두려워했다. 왜 당신은 그것을 당국에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김태수가 물었다. 최정혜는 그 질문에 분명히 불편해하며 시선을 내렸다. 그녀가 대답했을 때 그녀의 목소리에는 수년간의 죄책감과 후회가 담겨 있었다. 장만복이 저를 직접 위협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말했다. 순옥이 돌아가신 후 그는 제 집에 와서 제가 아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면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최정혜의 인정은 장만복이 그 지역에서 행사했던 권력과 영향력의 정도를 드러냈다. 그는 사기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그의 수법을 숨기기 위해 잠재적인 증인들을 위협했다. 어떤 종류의 위협이었습니까? 박미경이 캐물었다. 그는 혼자 사는 노인들에게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정혜는 약간 떨며 대답했다. 그리고 제가 문제를 일으키면 제 작은 연금이 복잡해질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최정혜의 이야기는 단순한 문서 변경을 훨씬 넘어 확장되는 부패와 협박의 암울한 그림을 그렸다. 장만복은 겉으로는 반대를 침묵시키기 위해 체계적인 협박 방법을 사용했다. 그런데 왜 지금 이야기하기로 결정했습니까? 김태수가 물었다. 최정혜는 슬프게 미소를 지으며 부엌 창문을 통해 보이는 우물 쪽을 가리켰다. 별이가 순옥이 숨긴 것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말했다. 마치 그녀가 우리에게 진실을 위해 싸울 때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최정혜가 별이의 역할에 대해 해석한 것은 최근 사건들의 거의 신비로운 성격에 대한 김태수 자신의 감정과 일치했다. 말은 정말로 숨겨진 비밀을 드러내기 위해 어떤 힘에 의해 인도된 것처럼 보였다. 이 수법으로 얼마나 많은 다른 가족들이 피해를 입었는지 아십니까? 박미경이 물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바로는 적어도 10가구입니다. 최정혜가 대답했다. 일부는 땅을 잃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다른 일부는 의심하지만 조사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최정혜는 그 지역의 나이든 농촌 주민들 사이에 비공식적인 의사소통 네트워크가 있었다는 것을 밝혔다. 그들은 정보와 의심을 공유했지만 보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순옥은 피해 가족들을 함께 조직하여 공동으로 행동하려고 했습니다. 최정혜가 계속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계획을 실행하기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어떤 종류의 계획이었습니까? 김태수는 할머니의 의도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어 매료되었다. 그녀는 모든 증거를 모아서 당국에 공동으로 사건을 제출하기를 원했습니다. 최정혜가 설명했다. 그녀는 개별적인 사람들보다 가족 그룹이 더 많은 힘을 가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순옥의 전략은 이한결 변호사가 제안했던 것과 정확히 일치했으며 더 강력한 사건을 만들기 위해 모든 피해자를 모으는 것이었다. 마치 그의 할머니가 가장 효과적인 법적 전략을 예견했던 것 같았다. 당신은 여전히 그 다른 가족들과 연락하고 있습니까? 박미경이 물었다. 네, 연락하고 있습니다. 최정혜가 대답했다. 원하신다면 그들을 당신 변호사에게 소개할 수 있습니다. 최정혜의 제안은 그들이 사건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것이었다. 이 변호사는 다른 피해자를 찾는 것의 중요성을 언급했고 이제 그들은 최정혜를 통해 그들에게 직접 접근할 수 있었다. 이것은 매우 유용할 것입니다. 김태수가 말했다. 우리 변호사는 같은 수법으로 피해를 입은 다른 가족들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정혜는 다른 피해자들과의 만남을 주선하는 데 동의했지만 장만복에게 그들의 활동에 대해 경고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신중하게 할 것을 제안했다. 그녀는 그들이 관찰되지 않고 만날 수 있는 안전한 장소를 알고 있었다. 김씨 가족 농장의 오래된 서당, 예응야에 있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그곳은 우리가 주목받지 않고 만날 수 있는 외딴 장소입니다. 비밀 회의를 위해 서당을 사용하는 아이디어는 진실과 정의를 위한 그들의 싸움의 거의 신성한 성격을 고려할 때 적절해 보였다.
그곳은 사생활 보호와 상징성을 모두 제공하는 장소였다. 언제 첫 번째 회의를 잡을 수 있을까요? 김태수가 물었다. 일요일 오후입니다. 최정혜가 대답했다. 저는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적어도 5가족을 모을 수 있습니다. 떠나기 전에 최정혜는 장만복에게 공개적으로 도전할 때 그들이 직면할 위험에 대해 경고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그녀는 그 남자를 수십 년 동안 알고 있었고 그가 협박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매우 조심하세요. 그녀가 말했다. 장만복은 우리 지역을 넘어선 인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최정혜의 경고는 암울했지만 또한 그들의 싸움의 중요성을 강화했다. 장만복이 정말로 그토록 많은 권력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그의 불법적인 행동이 체계적이고 광범위해졌다는 것을 의미했다. 최정혜가 떠난 후 김태수와 박미경은 회랑에 앉아 그들이 받은 모든 정보를 처리했다. 그날은 장만복에 대한 그들의 가장 심각한 의심을 확인시켜주는 폭로를 가져왔다.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상황에 개입하고 있어요. 박미경이 말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동맹이 생겼습니다. 김태수가 대답했다. 그리고 우리는 진실을 우리 편에 두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즉시 이 변호사에게 전화하여 최정혜와의 대화를 이야기하기로 결정했다. 변호사는 여러 피해자를 모으고 포괄적인 사건을 구축하기 시작할 전망에 열광했다. 이것이 우리가 필요했던 바로 그겁니다. 이 변호사가 전화로 말했다. 여러 피해자와 증인들과 함께 우리는 명확한 범죄 패턴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모든 피해 가족들을 직접 만나 개별적인 사건을 문서화하기 시작하기 위해 일요일에 서당 회의에 참석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한 측량 조사의 예비 결과를 가져오겠다고 약속했다. 그날 밤 김태수는 할머니 순옥에 대한 생생한 꿈을 꾸었다. 꿈에서 그녀는 우물 옆에 서서 마치 그가 취하고 있는 행동을 승인하는 것처럼 그에게 인사하고 미소 지었다. 그 꿈은 그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음을 시사하며 위안을 주었다. 박미경도 상황과 관련된 꿈에 대해 이야기하며 잠에서 깼다. 그녀는 별이가 그들의 농장의 현재 경계를 훨씬 넘어서 뻗어있는 광대한 들판을 통해 그들을 안내하는 꿈을 꾸었다. 꿈에서 말은 오래된 경계석과 원래 경계를 보여주었다. 다음 며칠은 천천히 지나갔고 김태수와 박미경은 일요일의 만남에 대한 희망과 불안 사이를 오갔다. 그들은 다른 가족들에게 그들의 사건을 제시할 준비를 하면서 서류와 사진을 끊임없이 검토했다. 장만복은 그 며칠 동안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그의 최근 방문 빈도를 고려할 때 이례적이었다. 그 부재는 그의 존재보다 거의 더 걱정스러웠으며 그가 어떤 종류의 행동을 계획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가 우리가 조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음에 틀림없어요. 박미경이 말했다. 그래서 그는 멀리 떨어져 있거나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김태수가 암울하게 대답했다. 금요일에 예상치 못한 사건이 상황에 새로운 복잡성을 가져왔다. 한 법원 직원이 농장에 나타나 밀린 재산세와 관련된 소환장을 가지고 왔다. 김태수 씨이십니까? 공식 유니폼을 입은 젊은 남자 직원이 물었다. 접니다. 김태수는 봉인된 봉투를 받으며 대답했다. 소환장은 5년치에 해당하는 밀린 토지세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 금액은 상당했고 김태수가 농장에 대해 지불했다고 기억하는 어떤 세금보다 훨씬 많았다. 오류가 있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는 직원에게 말했다. 저는 항상 제 세금을 제때 냈습니다. 소환장에 표시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직원은 외교적으로 대답하고 떠났다. 박미경은 그 문서를 주의 깊게 검토했다. 그 금액은 그들의 세금 기록에 항상 나와 있던 4,000평보다 훨씬 더 큰 농장 면적을 기준으로 계산되었다. 그들이 46,000평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있어요. 그녀는 숫자를 가리키며 말했다. 마치 그들이 우리 농장의 실제 규모에 대해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요. 그 발견은 충격적이었다. 만약 세무당국이 그들의 농장의 실제 규모에 대한 기록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누군가 그 정보를 최근에 제공했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들이 조사를 시작한 직후에 세금 징수가 이루어진 시점은 그들의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시사했다. 장만복이 시청에 누군가에게 경고했음에 틀림없어요. 김태수가 말했다. 그는 우리에게 재정적인 압력을 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전술은 영리하고 악의적이었다. 그들이 더 넓은 땅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밀린 세금은 세금 징수를 피하기 위해 농장을 서둘러 팔도록 강요할 수 있었다. 김태수는 즉시 이 변호사에게 전화했고 그도 그 사건에 대해 똑같이 걱정했다.
변호사는 농장 기록의 불규칙성을 주장하며 즉시 징수의 이의를 제기할 것을 제안했다. 이것은 분명한 협박 전술입니다. 이 변호사가 말했다. 저는 세금 기록이 불법적으로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며 이 일을 제기할 것입니다. 변호사는 또한 앞으로 며칠 동안 다른 종류의 압력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역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위협을 느낄 때 그들은 종종 관료적 연결을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법적 문제를 일으킨다. 다른 복잡한 문제에 대비하세요. 그가 경고했다. 하지만 이것 때문에 낙담하지 마세요. 이러한 전술은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줄 뿐입니다. 일요일 회의 전날인 토요일, 김태수는 농장을 최종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일찍 일어났다. 그는 다른 가족들과 만나기 전에 할머니의 지도에 언급된 경계석 중 일부를 찾고 싶었다. 별이는 다시 특이한 행동을 보이며 산책에 동행했다. 말은 김태수가 어디로 가고 싶은지 정확히 아는 것처럼 보였고 그를 지도 설명과 정확히 일치하는 장소로 직접 안내했다. 농장 동쪽 경계 근처에서 별이는 초목에 부분적으로 덮인 오래된 돌더미 옆에 멈췄다. 김태수는 그 지역을 청소했고 지도 설명과 정확히 일치하는 새겨진 표시가 있는 원래 경계석을 발견했다. 착하다. 그는 별이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넌 정말 물건이 어디 있는지 아는구나. 그렇지? 물리적인 경계석의 발견은 할머니의 서류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증거였다. 이 변호사는 물리적인 경계석이 재산 경계에 대한 주장을 입증하는 데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김태수는 휴대폰 앱을 사용하여 여러 각도에서 경계석을 촬영하고 GPS 위치를 기록했다. 그는 변호사와 다른 가족들에게 보여줄 상세한 사진 증거를 원했다. 나머지 아침 동안 별이는 그를 2개의 비슷한 경계석으로 안내했고 둘 다 그가 항상 이웃의 소유라고 생각했던 지역에 위치해 있었다. 이 오래된 경계석의 물리적 존재는 그의 농장이 현재 경계를 훨씬 넘어 확장된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그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박미경은 걱정스러운 소식으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장만복은 그가 없는 동안 3번 전화했고 각 전화는 이전보다 더 집요했다. 그가 무엇을 원했습니까? 김태수가 물었다. 그는 중요한 제안에 대해 긴급하게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전화로는 세부 사항을 알려주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박미경이 대답했다. 장만복의 집요함은 세금 통지 직후에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재정적 압력에 대해 그가 알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상황이 그들의 제안에 더 잘 반응하도록 만들기를 바랐을 것이다. 내가 그에게 다시 전화하겠어요. 김태수가 말했다. 나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듣고 싶어. 장만복과의 전화통화는 짧았지만 많은 것을 드러냈다. 이웃은 김태수의 세금 문제에 대해 들었고 그들의 모든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할 제안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어떤 종류의 제안입니까? 김태수는 목소리를 중립적으로 유지하며 물었다. 직접 이야기하는 것을 선호하네. 장만복이 대답했다. 지금 그리로 가도 되겠나? 김태수는 장만복의 방문을 수락했고 이제 그의 불법적인 활동에 대해 알게 된 장만복을 관찰할 기회를 보았다. 그 남자가 얼굴을 마주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는 것은 흥미로울 것이다. 장만복은 1시간도 채 안 되어 도착했고 김태수가 전에 보지 못했던 새롭고 값비싼 트럭을 몰고 왔다. 그 차량은 최근의 고급 모델이었고 장만복의 사업이 번창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김태수, 내 친구. 장만복은 과장된 열정으로 트럭에서 내리며 소리쳤다. 잘 지내고 있나? 그냥 지내고 있습니다. 김태수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장만복은 현관 계단을 올라 초대받지 않고 앉았고 평소에 자신감 넘치는 자세를 취했다. 하지만 김태수는 과도한 땀, 불안한 움직임, 직접적인 접촉을 피하는 시선 등 미묘한 신경질적인 신호를 알아차렸다. 자네가 세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들었네. 장만복은 걱정하는 척하며 말했다. 복잡한 상황이지, 그렇지? 그 주장은 세금 통지의 출처에 대한 김태수의 의심을 확인시켜 주었다. 장만복은 그들이 알기도 전에 그 문제에 대해 분명히 알고 있었다. 우리 세금 문제에 대해 어떻게 아셨습니까? 김태수가 직접적으로 물었다. 그 질문은 장만복을 놀라게 했다. 그는 회피적인 대답을 하기 전에 몇 초 동안 말을 더듬었다. 아, 시골 마을이 다 그렇지 않나. 소문이 빨리 퍼지지. 그가 말했지만 그 설명은 김태수를 납득시키지 못했다. 어떤 소문 말입니까? 통지는 어제 오후에 도착했습니다. 김태수가 캐물었다. 장만복은 자신이 상황에 대해 너무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을 드러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재빨리 화제를 돌려 농장 매입 제안으로 돌아갔다. 어쨌든 그는 서둘러 말했다. 자네를 놀라게 할 제안으로
자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네. 듣고 있습니다. 김태수는 장만복이 어디까지 갈 의향이 있는지 궁금해하며 말했다. 내 이전 제안의 3배일세. 장만복은 김태수의 반응을 주의 깊게 관찰하며 말했다. 현금으로 아무런 복잡함 없이. 그 제안은 인상적이었고 김태수에 대한 원래 제안에 비해 500% 이상 증가한 금액이었다. 이는 장만복이 특정 진실이 밝혀지기 전에 농장을 획득하기 위해 필사적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왜 그렇게 서두르십니까? 그리고 왜 제안을 3배로 늘리셨습니까? 김태수가 의심스럽게 물었다. 이 지역을 개발하는 데 관심이 있는 투자자가 나타났네. 장만복이 재빨리 대답했다. 시골 호텔, 생태관광, 그런 현대적인 것들 말일세. 다시 한번 장만복의 설명은 조작된 것처럼 들렸다. 김태수는 그 지역의 개발 계획을 잘 알고 있었고 진행 중인 중요한 관광 프로젝트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어떤 투자자 말입니까? 김태수는 이야기의 진실성을 시험하기로 결정하고 물었다. 그들은 서울의 그룹일세. 장만복이 더듬거렸다. 아직 예비 협상 중이네. 그 대답의 모호함은 그것이 또 다른 거짓말임을 확인시켜 주었다. 장만복은 분명히 그의 긴급함과 끊임없이 증가하는 제안을 정당화하기 위해 설명을 지어내고 있었다. 박미경은 커피를 들고 현관에 나타났지만 김태수는 그녀가 집안에서 대화를 주의 깊게 듣고 있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들의 시선은 재빨리 교차했고 두 사람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당신의 제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태수가 외교적으로 말했다. 얼마나 시간이 필요합니까? 장만복은 이제 목소리에 분명한 불안감을 가지고 물었다. 필요한 만큼이요. 김태수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장만복은 즉각적인 결정을 얻지 못할 것임을 깨닫고 떠나기 위해 일어섰다. 현관 계단을 내려가기 전에 그는 좌절감과 위협처럼 보이는 무언가가 섞인 표정으로 김태수에게 돌아섰다. 너무 오래 걸리지 않기를 바라네. 그가 말했다. 그런 기회는 항상 기다려주지 않으니. 그리고 세금 문제가 빠르게 복잡해질 수 있네. 마지막 문장의 어조는 조언이라기보다는 위협처럼 들렸다. 장만복은 그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재정적 압력을 강화할 힘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었다. 장만복이 떠난 후 김태수와 박미경은 테라스에 앉아 대화를 자세히 논의했다. 제안의 확대와 모호한 위협은 그들이 의심스러운 방법을 사용하려는 사람과 거래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그는 필사적이에요. 박미경이 말했다. 그리고 필사적인 사람들은 위험하지만 실수도 합니다. 김태수가 대답했다. 그리고 그는 최근에 많은 실수를 하고 있어요. 두 사람은 다음날 회의 전에 전체 대화를 이 변호사에게 보고하기로 결정했다. 장만복의 모호한 위협은 그의 범죄 활동에 대한 추가 증거가 될 수 있었다. 토요일 밤은 천천히 지나갔다. 김태수와 박미경 모두 다음날의 중요한 회의를 예상하며 잠을 이루기 어려워했다. 그것은 장만복의 수법의 모든 피해자를 모으는 첫 단계였다. 일요일은 흐린 하늘과 온화한 기온과 함께 찾아왔다. 김태수와 박미경은 그들이 발견한 모든 서류와 사진을 정리하며 회의를 위해 조심스럽게 준비했다. 김씨 가족의 서당은 김태수 농장에서 약 15km 떨어진 외딴 농장에 있었다. 그것은 수백 년 된 나무로 둘러싸인 단순하고 오래된 건물로 자연적인 사생활 보호를 제공했다. 그들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 이미 다른 2대의 차가 서당 근처에 주차되어 있었다. 최정혜는 작은 건물의 문에서 그들을 맞이했고 이미 도착한 다른 가족들에게 그들을 소개했다. 이분들은 김태수 씨와 박미경 씨입니다. 최정혜가 말했다. 할머니가 숨긴 서류를 발견한 가족이죠. 참석한 다른 가족들은 최 씨, 장 씨, 장만복과는 무관, 그리고 박 씨였다. 그들은 모두 수년 동안 그들의 농장과 유사한 문제에 직면했던 그 지역의 농장주들이었다. 이 변호사는 서류와 지도가 담긴 두꺼운 서류 가방을 들고 몇 분 후에 도착했다. 그의 존재는 서당에서의 비공식적인 모임에 전문적인 진지함을 가져왔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는 각 가족에게 개별적으로 인사하며 말했다. 이 상황을 논의하기 위해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당 내부는 단순했지만 아늑했고 나무 벤치가 반원형으로 배열되어 그룹 대화의 이상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다. 이 변호사는 제단 알타를 자신의 서류를 위한 탁자로 사용하며 앞에 자리 잡았다. 시작하기 전에 변호사가 말했다. 이 모임이 기밀이라는 것을 모두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논의하는 어떤 것도 이 그룹 밖에서 언급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가족들은 기밀을 수락했다. 그들 모두는
지역의 권력과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도전하는데 관련된 위험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했다. 이 변호사는 재산 기록의 체계적인 변경 패턴에 대한 자신의 발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그는 여러 농장이 수년 동안 어떻게 축소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비교 지도를 보여주었다. 이 모든 변경은 동일한 패턴을 따릅니다. 그가 설명했다. 동일한 대행사를 통해 처리된 작은 연간 축소로 항상 그 땅을 특정 농장으로 이전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최 씨 가족의 장남이 자신의 경험에 대해 처음으로 이야기했다. 그는 그의 가족이 항상 자신들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귀중한 평야에 대한 접근권을 잃었지만 그것이 점차 장만복의 재산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우리 아버지는 항상 그 평야가 우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장 씨가 말했다. 하지만 몇 년 후에 서류를 확인하러 갔을 때 그것이 장만복의 재산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장 씨의 이야기는 김태수 가족의 경험과 거의 동일했다. 농장 경계에 대한 같은 혼란, 장만복의 손에 의한 점진적인 토지 손실. 박 씨 부인은 그녀의 가족이 수십 년 동안 사용했던 목초지에 대한 비슷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녀가 그 땅의 소유권을 공식화하려고 했을 때 그것이 공식적으로 장만복의 소유라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심지어 항상 우리 것이었던 땅에 대해 임대료를 청구하는 뻔뻔함까지 보였습니다. 그녀는 분노에 차서 말했다. 친애하는 청취자 여러분,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무엇보다도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이제 막 시작하는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박 씨 가족의 아버지는 5년 전에 자신의 농장 서류에서 불규칙성을 발견했지만 장만복과 관련된 사람들의 모호한 위협으로 인해 조사하는 것을 단념했다고 밝혔다. 그들은 제가 너무 많은 질문을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설명했다. 은퇴가 가까워져서 개입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야기는 사소한 차이만 있을 뿐 반복되었다. 모든 가족은 문서 사기와 심리적 협박이 섞인 방법을 통해 장만복의 손에 상당한 땅을 잃었다. 이 변호사는 각 가족이 가지고 있는 모든 서류 사본을 제공하도록 요청하고 각 사건을 조심스럽게 문서화했다. 그는 범죄 패턴을 명확하게 입증할 포괄적인 사건을 구축하고 있었다. 이 모든 증거로 그가 말했다. 우리는 이 지역에서 토지의 불법 전유에 대한 체계적인 수법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최정혜는 장만복의 운영에 대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추가 정보를 밝혔다. 그 지역의 오래된 거주자로서 그녀는 그의 의심스러운 활동의 많은 부분을 신중하게 관찰하고 문서화했다. 장만복은 혼자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그는 시청과 등기소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과 제휴하여 그의 수법을 용이하게 했습니다. 장만복의 정치적 연결에 대한 폭로는 그가 공식적인 의심 없이 그토록 많은 문서 변경을 처리할 수 있었던 방법을 설명했다. 분명히 그의 개별적인 행동을 넘어 확장되는 부패 네트워크가 있었다. 이 변호사는 누군가 그 연결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물었다. 공식적인 부패를 입증하는 것은 관할 당국이 이 사건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도록 보장하는 데 중요할 것이다. 장씨 가족의 장남은 그의 형제가 시청에서 일했고 농지과의 불규칙한 절차에 대해 언급했다고 말했다. 겉으로는 특정 사람들이 정상적인 프로토콜을 따르지 않고 변경을 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었다. 제 형은 절대 세부 사항을 알려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장 씨가 말했다. 하지만 그는 항상 직장에서 보는 것에 대해 걱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변호사는 불규칙한 절차에 대한 정보와 교환으로 법적 보호를 제공하며 장 씨의 형제를 조사에 협조하도록 설득하려고 노력할 것을 제안했다. 체계적인 부패를 입증하려면 내부 증인이 필요합니다. 그가 설명했다. 불규칙성을 신고할 의향이 있는 정직한 직원들 말입니다. 회의는 2시간 더 계속되었고 각 가족은 정보와 증거를 제공했다. 결국 이 변호사는 장만복과 그의 공범들에 대한 강력한 사건을 구축하기에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있었다. 다음 단계는 그가 말했다. 이 모든 정보를 공식적인 고소로 정리하고 검찰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는 검찰이 공무원과 경제 질서에 대한 범죄와 관련된 부패 수법을 조사하기에 적절한 당국이라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박미경이 물었다.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이 변호사가 인정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진 증거로 우리는 상당한 결과를 얻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변호사는 장만복이 조정된 조사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 가능한 보복에 대해 모든 가족들에게 경고했다. 그는 아마도 여러분을 위협하거나 법적 문제를 일으키려고 할 것입니다. 그가 경고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어떤 보복 시도도 우리의 사건을 강화할 뿐입니다. 가족들은 정기적으로 연락을 유지하고 얻은 새로운 정보를 공유하기로 합의했다. 그들은 또한 누군가 압력이나 위협에 직면하면 서로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우리는 함께 더 강합니다. 최정혜가 말했다. 이것이 순옥이 항상 말했던 것입니다. 김태수의 할머니에 대한 언급은 그룹에게 감정적인 순간을 가져왔다. 마치 순옥의 정신이 마침내 정의를 위해 싸우는 연합된 가족들의 비전을 실현할 방법을 찾은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김태수와 박미경은 동시에 희망과 불안감을 느꼈다. 그들은 이제 강력한 동맹과 유능한 변호사를 가졌지만 또한 매우 복잡해질 수 있는 싸움에 진입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우리가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해요. 박미경이 말했다. 할머니는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우리가 다가오는 일에 대비하기를 바랍니다. 김태수가 대답했다. 월요일에 이 변호사는 사건의 초기 개발에 대한 업데이트를 위해 전화했다. 그는 공식적인 고소를 정리하기 시작했고 장만복의 활동 범위에 대한 추가적인 우려스러운 정보를 발견했다. 불규칙성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합니다. 그가 말했다. 장만복은 겉으로는 타인의 땅에 체계적인 전유를 기반으로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변호사는 그의 예비조사가 장만복이 그 지역에서 1,000헥타르 이상의 땅을 불법적으로 통제하고 있으며 모두 회의에 참석한 가족들에게 사용된 것과 유사한 방법을 통해 획득되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이것이 확인되면 이 변호사가 계속했다. 우리는 이 지역 역사상 가장 큰 농촌 사기 사건 중 하나를 다루게 될 것입니다. 발견의 규모는 동시에 흥미롭고 두려웠다. 이는 그들의 땅을 되찾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했지만 또한 장만복이 잃을 것이 많고 불법적인 이익을 유지하기 위해 격렬하게 싸울 것이라는 것을 의미했다. 그 전화통화 중에 박미경은 농장 앞을 지나는 길에서 이상한 움직임을 발견했다. 여러 대의 차가 아침 동안 천천히 지나갔고 마치 탑승자들이 농장을 관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김서방, 그녀는 전화를 방해하며 말했다. 누군가 우리를 감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태수는 창밖을 내다보았고 두 남자가 쌍안경으로 집을 관찰하며 길에 멈춰서 있는 차를 보았다. 그들이 눈치챘다는 것을 깨닫자 남자들은 재빨리 떠났다. 이 변호사님, 김태수는 전화로 돌아가며 말했다. 협박 시도가 이미 시작된 것 같습니다. 변호사는 그 소식에 놀라지 않는 것 같았다. 그는 장만복이 그들이 자신의 활동을 조사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재빨리 반응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모든 것을 문서화하세요. 그가 조언했다. 의심스러운 차의 사진을 찍으세요. 시간을 기록하세요. 모든 협박적인 행동을 기록하세요. 이 변호사는 또한 농장 주변에 보안 카메라를 설치하고 다른 가족들과 정기적으로 연락하여 유사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지 확인할 것을 제안했다. 감시와 협박은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줄 뿐입니다. 그가 말했다. 결백한 사람들은 그런 조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주동한 감시는 심화되었다. 낯선 차량들이 정기적으로 농장을 지나갔고 항상 집과 가족의 활동을 분명히 관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박미경은 모든 의심스러운 차량을 상세히 기록하기 시작했고 번호판, 시간, 탑승자 설명을 기록했다. 그 기록은 빠르게 광범위해졌고 감시가 체계적이고 조직적임을 확인했다. 그들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김태수가 말했다. 그들은 두려움이 우리를 조사를 포기하게 만들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것은 반대의 효과를 내고 있어요. 박미경이 대답했다. 그것은 진실을 발견하려는 저의 결심을 더 강하게 만듭니다. 목요일의 협박은 더 직접적인 수준으로 확대되었다. 김태수는 농장 입구 문이 잘리고 자물쇠가 부서진 것을 발견했다. 도난의 흔적은 없었지만 그 메시지는 분명했다. 그들은 원할 때 언제든지 농장에 들어갈 수 있었다. 김태수는 즉시 경찰에 전화하여 침입과 기물 파손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를 받은 경찰관은 그 지역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았다. 이 지역에서 토지 문제와 관련된 협박에 대한 전화를 받는 것은 처음이 아닙니다. 경찰관이 신중하게 언급했다. 그 언급은 경찰 당국이 장만복의 방법을 알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특정 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 없이 행동하기에는 무력하다고 느꼈음을 시사했다. 이 변호사는 그 보고서를 사건을 정리하는 데 있어 체계적인 협박의 추가 증거로 사용했다. 보복의 모든 행동은 장만복이 자신의 수법을 보호하기 위해 범죄적인 방법을 사용했다는 주장을 강화했다. 금요일에 김태수는
누군가 밤사이에 동물 급수대에 독을 넣었다는 것을 발견했다. 다행히 별이가 물에서 이상한 것을 감지하고 마시는 것을 거부하여 김태수에게 문제를 경고했다. 별이가 또다시 상황을 구했어요. 박미경은 고맙게도 말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급수대 독살은 협박 캠페인의 심각한 확대를 나타냈다. 그것은 단순한 기물 파손이 아니라 농장에 실제 피해를 입히고 아마도 동물들을 해치려는 시도였다. 김태수는 오염된 물 샘플을 수집하여 실험실 분석을 위해 가져갔다. 결과는 동물들에게 심각하거나 심지어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독성 물질의 존재를 확인했다. 이 변호사는 협박의 확대에 격분했다. 독살 시도까지. 그는 즉시 당국에 보호 조치를 요청하고 법적 절차를 가속화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했다. 이제 우리는 재산 피해 시도와 가능한 동물 학대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말했다. 이것은 우리의 일반적인 주장에 구체적인 범죄를 추가합니다. 주말은 긴장되었다. 김태수와 박미경은 농장을 감시하기 위해 교대로 근무했다. 그들은 추가 보안 조명을 설치하고 지속적인 감시를 보장하기 위해 교대로 잠을 자기 시작했다. 최정혜는 토요일에 그들이 압력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방문했다. 그녀는 그 그룹의 다른 가족들도 다양한 형태의 협박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밝혔다. 장 씨는 이번 주에 차 타이어에 펑크가 난 것을 3번 발견했습니다. 그녀가 보고했다. 그리고 박 씨 부인은 익명의 위협 전화를 받았습니다. 협박 활동의 조정은 장만복이 조사에 관련된 모든 가족들에 대해 체계적인 캠페인을 조직했음을 확인했다. 그는 사건이 관할 당국에 도달하기 전에 우리가 포기하도록 강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정혜가 말했다. 김태수와 박미경은 압력이 아무리 강해지더라도 협박당하지 않을 것임을 최정혜에게 확신시켰다. 그들의 농장에 대한 진실을 발견한 것은 이제 재정적인 문제를 넘어 원칙의 문제가 되었다.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박미경이 말했다. 그리고 우리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요일에 이 변호사는 가족의 안전을 개인적으로 확인하고 사건 진행 상황에 대한 업데이트를 가져오기 위해 방문했다. 그는 협박의 확대에 대해 걱정했지만 그것이 법적 작업에 영향을 미치도록 내버려 두지 않기로 결심했다. 공식적인 고소는 화요일에 제출될 것입니다. 그가 발표했다. 저는 완전한 조사를 정당화하기에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변호사는 또한 장만복과 이웃 지자체의 유사한 수법 사이의 연결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겉으로는 그의 방법은 다른 등록소 사이에서 전근된 부패한 공무원들의 도움으로 다른 지역에서 복제되었다. 우리는 여러 지역에서 운영되는 범죄 조직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변호사가 설명했다. 이것은 사건을 연방 수준으로 올립니다. 수법의 전국적인 범위에 대한 폭로는 동시에 충격적이고 고무적이었다. 이는 그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 강력한 적에 직면하고 있음을 의미했지만 또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수법을 폭로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했다. 이것이 우리 안전에 어떤 의미입니까? 박미경이 물었다. 이는 우리가 훨씬 더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변호사가 대답했다. 하지만 이는 또한 우리가 실제 보호를 제공할 수 있는 연방 당국의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변호사는 경제 질서에 대한 범죄에 특화된 연방 검사들과 접촉했다고 설명했다. 그들은 전국적인 영향 때문에 이 사건에 상당한 관심을 보였다. 일단 사건이 공식적으로 제출되면 그가 계속했다. 두 분은 연방 검찰의 보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연방 보호의 전망은 김태수와 박미경에게 약간의 안도감을 가져왔지만 그들은 다음 며칠이 중요하고 잠재적으로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공식적인 고소 제출 전날인 월요일, 장만복은 대중 노출을 피하기 위해 마지막 시도를 했다. 그는 그 지역 사람이 아닌 두 남자를 동반하고 농장에 나타났다. 김태수! 그는 집으로 다가가지 않고 길에서 소리쳤다. 이야기 좀 해야겠네. 김태수는 현관으로 나왔지만 안전한 거리를 유지했다. 박미경은 집안에 머물렀지만 도움이 필요하면 재빨리 전화할 수 있도록 전화 근처에 있었다. 최종 제안을 하러 왔네. 장만복이 소리쳤다. 내 원래 제안의 10배 일세. 현금으로. 오늘 바로. 그 제안은 인상적이었고 여러 세대 동안 가족의 모든 재정 문제를 해결할 금액이었다. 하지만 김태수는 수락하는 것이 장만복의 범죄의 공범이 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관심 없습니다. 김태수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자네는 이해 못하네? 장만복은 목소리에 분명한 좌절감을 가지고 소리쳤다. 이것이 이 문제를 우호적으로 해결할 자네의 마지막 기회일세.
장만복의 진술에 내포된 위협은 그가 다음날 제출될 고소에 대해 알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그의 법률 시스템 내의 정보원은 겉으로는 사건 진행 상황에 대해 그에게 계속 알려주었다. 저는 완벽하게 이해합니다. 김태수가 대답했다. 그리고 제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장만복은 마지막 시도를 하기 전에 그를 동반한 두 남자와 재빨리 상의했다. 자네 가족을 생각해보게, 김태수. 그가 소리쳤다. 어떤 싸움은 싸울 가치가 없네. 그의 가족에 대한 모호한 위협은 김태수의 피를 끓게 했지만 그는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도록 자신을 통제했다. 어떤 물리적 대립도 그의 법적 사건에 해를 끼칠 뿐이었다. 지금 내 농장에서 나가세요. 그가 권위 있게 말했다. 장만복과 그의 동반자들은 떠나기 전에 몇 분 동안 길에 머물렀지만 장만복이 마지막 위협을 소리치기 전에는 아니었다. 이 결정을 후회하게 될 걸세. 그는 트럭에 타면서 소리쳤다. 박미경은 창문에 신중하게 놓인 휴대폰을 사용하여 전체 대화를 녹음했다. 그 녹음은 장만복의 위협과 협박 시도에 대한 추가 증거를 제공할 것이다. 장만복이 떠난 직후 김태수는 이 변호사에게 전화하여 사건을 보고했다. 변호사는 위협의 강도에 놀랐지만 그들이 얻은 추가 증거에 만족했다. 그 녹음은 협박 패턴을 입증하는데 매우 유용할 것입니다. 그가 말했다. 내일까지 안전하게 보관하세요. 이 변호사는 또한 김태수와 박미경이 공식적인 고소 제출 전 몇 시간 동안 가능한 보복을 피하기 위해 도시의 여관에서 밤을 보낼 것을 제안했다. 불필요한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가 설명했다. 집 밖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것은 안전을 위한 작은 대가입니다. 김태수와 박미경은 그 제안에 동의하고 일시적으로 농장을 떠날 준비를 했다. 떠나기 전에 김태수는 별이를 이웃 농장의 안전한 목초지로 데려갔고 그곳에서 동물은 보호받을 것이다. 모든 것에 고맙다. 내 친구야. 그는 말에 목을 껴안으며 중얼거렸다. 너 없이는 우리는 결코 진실을 발견하지 못했을 거야. 별이는 마치 김태수의 감사와 그 순간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것처럼 부드럽게 울었다. 말은 전체 발견의 촉매제였고 이제 그의 임무는 거의 완료되었다. 여관에서의 밤은 불안했다. 김태수와 박미경은 고소가 당국에 공식적으로 제출될 중요한 순간을 예상하며 희망과 불안 사이를 오갔다. 내일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뀔 거예요. 박미경이 말했다. 별이가 우물을 우리에게 보여준 날부터 이미 바뀌었어요. 김태수가 대답했다. 내일은 단지 다음 장일 뿐입니다. 화요일 아침, 이 변호사는 고무적인 소식으로 여관에서 그들을 만났다. 밤사이에 그는 연방검찰이 공식적으로 조사를 맡을 것이라는 확인을 받았다. 우리는 연방 당국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가 발표했다. 이 사건은 마땅히 받아야 할 진지함으로 다루어질 것입니다. 변호사는 수집된 모든 증거가 담긴 두꺼운 폴더를 준비했다. 역사적 문서, 사진, 녹음, 협박 기록 및 피해 가족들의 증언. 이것은 제가 제출한 사건 중 가장 잘 문서화된 사건 중 하나입니다. 그가 만족스럽게 말했다. 세 사람은 함께 연방검찰청 건물로 향했고 그곳에서 고소가 공식적으로 접수될 것이다. 40분간의 여행은 사건의 잠재적인 의미에 대한 논의로 가득 차 빠르게 지나갔다. 고소를 받은 검사는 경제 질서에 대한 범죄에 특화된 경험, 많은 남자였다. 그는 모든 서류를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제출된 증거에 대해 상세한 질문을 했다. 이것은 인상적인 사건입니다. 검사는 모든 자료를 검토한 후 언급했다. 농촌 사기 사건에서 이처럼 완벽한 문서를 보는 것은 드뭅니다. 검사는 장만복의 농장과 사무실에 대한 수색 영장과 압류 명령이 준비되면서 공식적인 조사가 즉시 시작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는 또한 부패한 공무원들과의 연결을 조사할 것입니다. 그가 말했다. 이 수법이 보이는 것처럼 광범위하다면 많은 사람들이 책임지게 될 것입니다. 회의는 3시간 동안 지속되었고 검사는 상세한 메모를 하고 사건의 특정 측면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다. 결국 그는 관련된 모든 가족들이 조사 기간 동안 적절한 보호를 받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당신들은 올바른 일을 했습니다. 그가 말했다. 이러한 사건들은 재산권을 보호하고 농촌 부패와 싸우는 데 중요합니다. 돌아오는 길에 김태수와 박미경은 안도감과 희망을 느꼈다. 몇 주간의 긴장과 협박 끝에 그들은 마침내 관할 당국의 공식적인 지원을 받았다. 할머니는 자랑스러워 하실 것입니다. 이 변호사가 말했다. 그녀는 정의의 씨앗을 심었고 당신들은 그것을 수확할 때까지 키웠습니다. 다음 날 오후 연방조사의 첫 번째 조치가 시작되었다. 장만복의 집, 그의 사무실,
그리고 그가 통제하는 농장에 대한 수색 영장과 압류 명령이 동시에 실행되었다. 이 변호사는 사건 진행 상황에 대한 업데이트를 위해 전화했다. 수색은 부패한 공무원들과의 연결을 확인하는 문서를 포함하여 토지 전유 수법에 대한 훨씬 더 광범위한 증거를 밝혀냈다. 그들이 그가 훔친 모든 농장에 대한 상세한 파일을 발견했습니다. 변호사가 보고했다. 장만복은 그의 범죄 기록에 꼼꼼했습니다. 수색은 또한 장만복이 수년 동안 완성했던 것과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여 그의 운영을 다른 지역으로 확장할 계획이었다는 것을 밝혀냈다.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수법입니다. 이 변호사가 계속했다. 여러 지자체의 수백 가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장만복은 사기, 문서 위조, 범죄 조직 결성 및 증인 협박을 포함한 여러 범죄로 기소되어 수색 중에 체포되었다. 여러 공무원들도 작전의 일환으로 구금되었다. 조사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이 변호사가 설명했다. 하지만 증거는 이미 정의가 실현되도록 보장하기에 충분합니다. 다음 며칠 동안 그 지역의 다른 가족들은 유사한 상황을 보고하기 위해 이 변호사를 찾기 시작했다. 경찰 작전은 이전에 말하기를 두려워했던 많은 피해자들에게 용기를 주었다. 당신들의 사건이 수문을 열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다. 이제 수십 가구가 도난당한 땅을 되찾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최정예는 지역 사회 전체가 장만복의 체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소식을 공유하기 위해 방문했다. 많은 사람들이 부패한 수법에 감히 도전한 사람이 마침내 나타났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표현했다. 당신들은 이 지역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순옥은 기뻐하실 거예요. 조사는 점차 장만복의 범죄 활동의 전체 범위를 밝혀냈다. 그는 15년 동안 43가구로부터 2,000헥타르 이상의 땅을 체계적으로 훔쳤다. 불법적으로 전유된 땅의 총 가치는 인상적이었고 장만복의 통제하에 사기적으로 이전된 수백만 원 상당의 농장을 나타냈다. 이것은 이 지역에서 발견된 가장 큰 농촌 사기 사건 중 하나입니다. 연방검사가 후속 회의에서 언급했다. 증거는 또한 장만복이 자신의 범죄 활동 수익의 일부를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자신의 수법을 운영하는 데 사용했다는 것을 밝혀냈다. 그것은 진정한 부패 기계였습니다. 이 변호사가 설명했다. 장만복은 지방 및 주정부의 여러 수준에서 사람들을 부패시켰습니다. 초기 고소 제출 3개월 후 이 변호사는 김태수와 박미경에게 그들의 농장의 운명에 대한 확실한 소식을 가지고 방문했다. 공식적인 감정은 두 분이 49,148 헥타르에 대한 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가 만족스럽게 발표했다. 장만복이 훔친 모든 땅은 합법적인 가족들에게 반환될 것입니다. 공식적인 확인은 그들이 우물에서 가방을 발견한 이후로 기다려온 순간이었다. 그들의 농장은 할머니가 숨겨진 서류에 문서화했던 원래 규모로 복원될 것이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변호사가 계속했다. 조사는 두 분이 회수된 땅에 귀중한 광물 권리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광물 권리에 대한 발견은 에메랄드 광업이 그들의 농장에 갑자기 관심을 보인 이유를 설명했다. 장만복은 땅의 광물 잠재력을 발견하고 가족이 그 가치를 알기 전에 그것을 전유하려고 시도했다. 광물 권리의 예상 가치는 상당합니다. 이 변호사가 설명했다. 여러 세대 동안 재정적 안전을 보장하기에 충분합니다. 농장의 법적 복원과 광물 권리 확인으로 김태수와 박미경의 재정 상황은 극적으로 바뀌었다. 빚과의 싸움에 직면한 농촌 가족에서 그들은 그 지역에서 가장 크고 가장 가치 있는 농장 중 하나의 소유자가 되었다. 우리가 그렇게 많은 땅으로 무엇을 할까요? 박미경은 여전히 변화의 규모를 처리하며 물었다. 우리는 우리의 행운을 우리와 같은 일을 겪은 다른 가족들을 돕는 데 사용할 것입니다. 김태수가 대답했다. 두 사람은 유사한 사기 또는 불법적인 토지 전유 상황에 직면한 농촌 가족들을 위한 법률 지원 기금을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다른 피해자들이 그들의 권리를 위해 싸우는 데 필요한 법적 자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를 원했다. 이 변호사는 그 결정에 찬사를 보냈고 법률 지원 프로그램을 관리하기 위해 자신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그의 사건 경험은 그 지역에서 그러한 자원의 필요성을 입증했다. 당신들은 자신의 상황을 훨씬 넘어서는 유산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가 말했다. 이것은 할머니가 승인했을 종류의 일입니다. 조사 시작 6개월 후 장만복의 수법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가족들은 그들의 합법적인 땅을 되찾았다. 배상 과정은 복잡했지만
이 변호사가 준비한 꼼꼼한 문서 덕분에 성공적이었다. 장만복은 여러 범죄로 15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의 자산은 피해 가족들에게 배상금을 지불하기 위해 몰수되어 정의가 징벌적일 뿐만 아니라 회복적임을 보장했다. 이것은 제 경력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판결 중 하나입니다. 연방검사가 언급했다. 이는 잘 조직된 부패 수법에 대해서도 정의가 승리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 부패한 공무원들도 유죄 판결을 받았고 지방기관에 상당한 정화가 이루어졌다. 유사한 수법이 미래에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새로운 절차가 구현되었다. 김태수와 박미경의 발견 이야기는 주 전체에 퍼져나갔고 다른 농촌 가족들에게도 자신의 농장에서 가능한 불규칙성을 조사하도록 영감을 주었다. 당신들은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최정혜는 방문 중에 말했다. 지역 전체의 가족들이 자신의 서류를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변경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 운동은 여러 다른 작은 토지 전유 수법의 발견으로 이어졌고 모두 장만복의 사건으로 확립된 선례 덕분에 해체되었다. 최초 발견 1년 후 김태수와 박미경은 모든 것이 시작된 오래된 우물 자리에서 특별한 기념식을 조직했다. 사건으로 도움을 받은 모든 가족들이 모여 순옥 할머니의 기억을 축하하고 기렸다. 할머니는 진실이 항상 빛을 찾을 방법을 찾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최정혜는 기념식에서 말했다. 우리는 단지 그것을 찾고 옹호할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이제 지역 전체에서 유명해진 말인 별이는 기념식에 참석하여 우물 근처에서 조용히 풀을 뜯고 있었고 마치 그 장소의 역사적 중요성을 아는 것처럼 보였다. 별이 없이는 이 모든 것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박미경은 말의 목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는 이 전체 과정 동안 우리의 수호천사였습니다. 가족에 가까운 친구가 된 이 변호사도 재산권을 옹호하고 농촌 부패와 싸우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기념식에서 이야기했다. 이 사건은 일반 시민들이 정의를 위해 단결할 때 변화를 만들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가 말했다. 당신들은 용기와 끈기가 가장 정교한 수법조차 이길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기념식은 순옥 할머니를 기리고 그녀의 지혜와 예지 덕분에 마침내 꽃을 피운 정의의 상징으로 우물 옆에 나무를 심는 것으로 끝났다. 이 나무는 강하고 높게 자랄 것입니다. 김태수가 말했다. 모든 미래 세대에게 진실과 정의가 항상 승리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줄 것입니다. 이야기 끝. 이제 이 감동적인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김태수와 박미경이 장만복에게 맞서기로 결정한 것이 올바른 결정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야기의 어떤 순간이 당신의 마음을 가장 감동시켰습니까? 댓글에 당신의 솔직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저희 청취자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이야기가 당신을 감동시켰다면 좋아요를 누르는 것을 잊지 마시고 무엇보다도 저희가 준비한 다른 놀라운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도록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